예, 그 맹점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 일주일간 공표 금지 말씀하시는 거죠. 네. 예. 그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공표 금지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. 다 직전까지 다 허용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나라는 2, 3일 정도 우리처럼 일주일인 나라 많지 않은데 이 차제에 한번 이거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뭐 밴드웨건이니 뭐 왔다 갔다 춤을 춘다. 네. 좀 국민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경시하는 좀 그런 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꼭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왔다 갔다 할 거를 우려해서 그 공표 금지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, 그 지금 이제 이 투표율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비교 대상이 사실은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15대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16대가 지금 가장 가깝거든요. 그러니까 17대 같은 경우 워낙 일방적인 게임이라서 별로 비교 네. 대상이 안 되고, 예. 그 보면은 그러니까 11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때가 24.56%고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 때 26.6%였는데 이번 18대가 26.4%가 나왔습니다. 거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 때랑 비슷했는데 12시에는 이제 그 추세가 좀 달라지네요.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때와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 때 중간값으로 지금 이제 나왔네요. 네. 대략 그런 거 보면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때가 70.83%였고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 때 80.65%였는데 대략 한 70, 한 2, 3%, 한 3, 4%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73~74%. 예. 네. 이제 여론조사의 맹점을 또 한 번 다시 좀 짚어보면요. 그 여론조사를 할 때 보통 인구 구성비대로 하기 때문에 그 투표율을 반영하지 못한다. 뭐 이런 여론조사의 맹점이 좀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그거를 이제 그 뭐 평균 투표율 가지고 하느냐. 그래서 저는 뭐 그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네. 이거 알 수가 없는 그 잠정적인 어떤 그 수치를 가지고 예컨대 20대 투표율은 60%니까 그것만 반영하고 30대는 70%니 그것만 반영하고 뭐 이거는 좀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. 물론 맹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까지 반영하는 것이 그 통계 학상 적절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. 예, 쉽지 않죠. 이번처럼 이제 아주 핫하게 붙은 경우 또 응집력의 강도의 차이 이제 이런 걸 재야 되는데 그 전에 선거 결과를 가지고 대입하는 건 쉽지 않고 글쎄. 네. 또 여론조사 자체가 응답률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? 10에서 12%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네. 그 또 샘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세대별, 지역별 이 샘플링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. 하니까 좀 불확실한 것들이 예. 꽤 있죠. 12시 투표율 집계 현황 과거 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. 계속 이야기 네, 이어가 보도록 그러시죠. 하겠습니다. 네. 네, 12시 보시겠습니다. 현황, 12시 현재 상황 좀 짚어볼까요? 네. 네, 서울 지역입니다. 12시 투표율 18대 현재죠. 30.7%고요. 과거 이제 17대는 25.9%, 16대 29.8% 그렇게 보였습니다. 네. 네, 인천하고 경기 보시면은요, 15대가 가장 높았었네요. 37.3이었는데, 이번에는 33.4%를 지금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지역 대전, 충남, 부산, 울산, 경남 지역입니다. 대전, 충청 지역 볼까요? 18대 36.9%, 17대 29.8%, 16대 17대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부산, 울산, 경남 보시겠습니다. 35.3%의 투표율을 보였는데요. 역시 15대보다는 낮지만 16대, 17대보다는 높습니다. 네, 전반적으로 이제 16대, 17대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, 네, 대구 경북 지역 박근혜 후보의 정치적 고향 대구인데요. 네, 현재 12시 현재 36.8%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광주, 전라 12시 현재 투표율 39.5%, 상당히 높습니다.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높은 곳이 전북이 아까 높게 나왔었죠. 39.8%였는데, 예. 네. 그다음 이제 강원 제주 지역 12시 현재 투표율이고요. 37.5%입니다. 네, 마찬가지로 16, 17대보다는 높게 기록했습니다. 네. 네, 그럼 전국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12시 현재 투표율 18대 대선 25.6% 나타내고 있습니다. 16대, 17대보다는 높지만 15대보다는 다소 낮습니다.
예, 좀 전에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민주당에서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계속 말씀해 주시죠. 여론조사 그 기술적인 방법에서 많은 쟁점들이 있죠. 허점들이 있어서 뭐 집전화 대상으로 하느냐, 휴대전화로 하느냐, 그리고 직접 면접으로 하느냐, ARS로 하느냐, 이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.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정 시점에서 여론조사에서 누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느냐 하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쭉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추세가 중요한 거거든요. 해서 지금까지 대선 기간 동안 보면 박근혜 후보는 거의 45%대에서 거의 일관되게 형성되어 왔었고 정체되어 있었고 문재인 후보는 처음 후보로 말이 될 때 5%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%, 15%, 20% 해서 지금 최근 45%까지 박빙까지 온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더 중요하다 해서 추세를 예측해보면 이게 뒤엎어졌다,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네. 있었던 네. 거죠. 추세를 더 중시해서 봐야 된다. 추세를 좀 중요하게 보시는 거고요. 예. 네. 조금 전에 이제 있었던 게 이재규 아니라 교수께서 민주당에서 네. 얘기를 했던 거죠. 그러니까 뭐 어제도 여론조사 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많은 또 뭐 저 문자 메시지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?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죠. 그걸 봐야죠. 이제-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던 거니까. 네. 그리고 뭐 그 좁혀지는 트렌드는 맞습니다. 왜냐하면 뭐 안철수 전 후보의 또 지지도 받았고, 근데 그 단일화 과정이 뭐 어땠는지는 국민이 잘 아실 거고, 그 지지를 온전히 다 흡수를 뭐 했느냐 안 했느냐 또 논란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뭐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예.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잘 되게 보시면 흥미진진한 거예요, 지금. 네. 이 오늘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것도 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그 투표율이 초박빙이었지 않습니까? 네. 오차범위 아니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계속 추격해 오고 야, 이 승부가 어찌 될 거야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투표율 네. 상승까지 이어진 것이 그렇죠. 아닌가. 그런 면에서 저희 박근혜 후보 지지층도 좀 더 긴장을 했어요. 그래서 네.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. 우리도 더 열심히 투표를 해야 되겠구나. 그래서 우리의 응집력이 또 강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. 결국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. 좀 전에 네, 이제 이렇게- 12시 투표 상황까지 보셨잖아요. 예. 이상일 대변인께서는 좀 오늘 투표율 어떻게 글쎄 보십니까? 뭐 전망. 투표율이 뭐 5년 전보다는 훨씬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5년 전에 63%밖에 안 됐는데 네.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는 70.8%. 뭐 그때와 비슷할지 아니면 더 높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뭐 상당히 높아질 거고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고 결국은 이제 지금 지역별 투표율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이제 지금 네. TK도 있고 또 이제 광주 쪽, 호남 쪽도 있고 다 높은데 지역별 투표율 중요하고 또 세대별 투표율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켜봐야죠. 네, 네. 저희가 이 그 투표율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봐야 할 텐데요. 제가 좀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좀 그 양 우리 전문가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. 짧게요. 네, 이 5시간 반 정도쯤 후면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. 일제히. 출구조사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? 뭐 그동안 우리나라 출구조사가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그래도 비교적 뭐 네. 적중률이 괜찮았는데 출구조사는 상당히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잘 이렇게 맞지를 못했는데 이 뭐 그런 종전의 어떤 실수를 잘못을 뭐 그동안 전문가들이 많이 바로잡았을 테니까 그래도 좀 종전보다는 상당 부분 개선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네. 뭐 그렇게 기대 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세요. 근데 굉장히 박빙이라서 좀 예상하기가 어차피 네.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뭐 결국 결과가 나올 거라서 결국은 그 11시, 12시 뭐 어쩌면 새벽까지 가야 당락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. 뭐. 이번에 사실 가장 곤혹스러웠던 건 후보나 진영이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들입니다. 이게 그런가요? 표본을 구하기도 힘들고 조사 기간도 촉박한데 요청하는 수요는 많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출구조사는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을 것이고요. 출구조사 결과에서 예전 같으면 당락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양 진영이 첨예하게 바라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확한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 저도 투표 시간 끝날 때 출구조사 어떻게 나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제